대략 요 높이에 막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남은 공간을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 에하인 2213 클래식 250이라는 제품이에요. 아마 클래식, 저희가 2211이라고 2213보다 조금 작은 모델인데 그거는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요. 2213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마 2213으로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재원을 보면은 이게 수조 용적으로는 80에서 25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곽이고요. 모터 출력은 8W예요. 모터 출력 8W고 시간당 440리터의 출수량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여가조 총 용량은 3.5리터, 여기 여가제가 차지하는 용량이 3리터, 해수하고 담수 같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 221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수조는 사실 생물이 들어가 있을 때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적정 생물이 들어가 있는 수조라고 했을 때 두자 광폭 정도를 추천을 해드려요. 두자 광폭 정도 사용하시기에 좋은 여곽이고, 호스 규격은 입출수 똑같이 12, 16mm예요. 일단 제품을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보고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물은 저번에 한번 둘둘이로 설명해드렸으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내용물을 일단 다 꺼내 봤어요. 우선 먼저 그 개런티가 있고요, 보증서가 있고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앞면에 부품 번호 나와 있는 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 설명서에서 한글로 써 있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여러 언어로 이렇게 써여 있거든요. 한글이 없다는 게 참 아쉽지만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 페이지 수로는 페이지 번호는 안 적혀 있는데 대략 이 설명서 다음으로 한 2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은 조금 좀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으실까 싶은데, 여기 B2 사이즈, B2 섹션에 보시면 여기 여과제를 채우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 다른 여과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매크 3.3에서 5cm 정도를 매크로 채우시고 맨 바닥에, 매크 아니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일단 권장하는 여과제로 매크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필터 스펀지를 한 장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섭스 프로나 섭스 같은 생물학 여과제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신스 여과솜, 그리고 흡착 여과제, 활성탄 넣어주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입출수 다 12, 16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스는 12, 16mm짜리 한 사이즈, 요거 나중에 사용하실 때 잘라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입출수 부분에 설치하실 수 있는 더블탭이 하나씩 2개 들어가 있고, 흡착 고무 4개, 그리고 샤워 파이프, 레인바, 그 입수 파이프, 그리고 출수 파이프랑 흡착 고무 고정 클립하고 샤워 파이프 마개가 이렇게, 그리고 입수망까지 해서 이렇게 둥지에 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2213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2211 포함해서 모든 클래식 중에서 유일하게 여과제 컨테이너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 여과제 컨테이너 대신에 레티스가 없어요. 바닥이랑 그 헤드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라티스가 없고 대신에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고요. 컨테이너 내부에는 파란색 필터 스펀지 5장 하고요, 총 5장하고 맨 위에 그 신스라고 여과솜, 그리고 활성탄, 그 흡착 여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펠러하고 샤프트 위치는 동일한데요, 헤드 바닥 쪽에 보시면 여기 돌려서 오픈할 수 있는 커버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밑에 뚜껑이 있고, 임펠러 샤프트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 임펠러는 제가 저번에 2211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모양이랑 이런 거는 다 2211이라고 똑같아요. 대신 프로펠러 날개가
둘둘11은 3개고 둘둘13은 6개예요. 둘둘13에만 이 여과제 컨테이너가 들어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여과제 청소가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최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둘1도 있긴 한데 둘둘11은 약간 좀 경제성이 좀 더 좋다고 하면 둘둘13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가 접근하기에 좀 좋은 여과기,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신에 컨테이너가 있긴 하지만 다른 에코라든지 다른 클래식 외에 다른 여과기들처럼 입수가 위에서 돼가지고 이렇게 왜곡이 한번 일어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에 뭐 따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호스 파이프가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통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원웨이 구조예요. 아래쪽에서 입수돼서 위로 바로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 여과 공간에 낭비가 없어요. 다른 여과기에 비해서, 클래식 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둘둘13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수조, 두자에서 두자 광폭까지 제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리 여과보다는 생물학 여과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좀 레이어 구성이 그렇게 돼요. 대신에 이제 둘둘13 서브 필터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물리 여과 같은 부분도 조금 더 포지션을 좀 높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생물학 여과 위주로 구성을 하지만 물리 여과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둘둘13 서브 필터를 같이 사용을 하셔서. 왜냐면 수조가 작으니까 뭐 프리 필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원래 들어있는 스펀지만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되시긴 돼요. 근데 기왕에 여과기를 최적의 여과 효과를 내고 싶어서 여과기를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여과제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 설명서에 제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과통에 보시면, 여과 컨테이너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금이 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여과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 구성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실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높이하고 비슷하거든요. 한 요 맨 첫 번째 제일 긴 라인이 끝나는 지점까지 매크라든지 이런 물리 여과제를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여과 스펀지를 채우시면 딱 요 높이 비슷하게 떨어져요. 요 높이, 이거 한 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생물학 여과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물학 여과제를 채워주시고, 이 짧은 부분이 이제 신스하고 흡착 패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는 좀 눌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뚜껑을 덮어서 사용하시면 거의 높이가 거의 딱 이렇게 맞거든요. 이 상태로,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추천하는 방법이니까 요 형태, 요 레이어 비율을 유지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설치해서 가동할 때 실제로 채워보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과제를 채워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교환 주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요 활성 패드는 2주 정도 후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흡착하는 여과제인데 처음에 물 잡을 때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좀 안 좋은 성분도 같이 모여있다가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2주 후에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신스 같은 경우에는 빨아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안에 이물질들이 그 통로들을 다 막아요. 그래서 출수량 저하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요. 이렇게 비싼 부품은 아니에요. 비싼 여과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좀 크게 파는 것도 있고, 저희 정품도 있어요. AM 정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시면 되고, 여과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 여과제가 됐든 생물학 여과제가 됐든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정도 여과제의 3분의 1씩 그렇게 교환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게 권장하는 수준의 교환 주기예요. 교환 방법이에요. 뭐 실제로 조립을 해가지고 여과제 채우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그 설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항상
클래식의 경우에는 설명드리는 부분, 처음에 설치하신 부분, 이 입수 부분에서 누수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요거를 설치하시기 전에 한번 점검을 꼭 해주고 넘어가세요. 이 입수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풀리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조립해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요 입수 밸브 쪽에 이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게 항상 이 자리에 위치를 해 있어야지 돼요. 이 자리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밀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뭐 정상적으로 돼 있을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을, 패킹 부분은 정확한 위치에다가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결합을 시키시면은 좀 더 부드럽게 감기거든요. 이거를 무리해서 너무 힘줘서 미실 필요는 없고요. 잠그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저항이 걸린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돼요. 위를 향하게 멈추시면, 이 상태로 하시면 누수가 초반에 설치하고서 누수 때문에 다시 막 풀고 물 빼고 이렇게 번거로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과제를 채워볼게요. 여과제 컨테이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이드에 맞춰서 여과제를 채워 보았어요. 요 라인에 맞춰서, 제일 긴 라인에 맞춰서 이 높이까지 매크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필터 스펀지 하나 넣으면 대략 요 높이에 막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남은 공간을 석스프로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과솜 활성 패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활성 패드는 2주 후에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과제를 채워서 사용하실 경우에 이 파란색 여과 스펀지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세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환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그렇게 권장하는 내용도 있지만 석스프로만 꽉 채워서 넣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과 효율을 높여주지는 않아요.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 수류 방향 데드존이 많이 생겨가지고 출수량이 저하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권장하는 대로 그냥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니까 웬만하면 가이드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뚜껑을 돌려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걸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여과통에 넣을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헤드 결합을 해주고요. 네. 이제 호스도 자르고 해가지고 약간의 공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공작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작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실제로 설치하는 영상은 이게 공작을 하는 영상은 안 찍고 완성품을 보여드린다면 설명을 드릴게요. 호스를 한 요 정도 되는 길이로 한 3개 정도 잘라주세요. 3개 정도 잘라서, 하나는 입수 쪽 그 더블 탭하고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출수 쪽, 나머지 하나는 레인바. 저희 수조가 좀 작아가지고 레인바 설치는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출수구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나사산 방식보다 누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입수 쪽에 입수 스트레이너를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렇게 해서 입수 방향, 그리고 이거는 출수구. 일단 밸브는 잠가 놓을게요. 설치하기 전에. 마중물 잡을 때 입으로 빨아들이지 않고 싶다는 로망이 좀 남아있어서. 이 상태로 수조에 물 받고 올 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이게 여과기 가동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과기 설치에 좋지 못한 예예요. 선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가지고 부러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좀 구부러져 있으면 나중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걸리지 않게 쓰세요. 저희는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여과기를 쓰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할 거고, 일단 이제 이 여과기도 마찬가지로 마중물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지 되세요. 지금 양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동안은 제가 항상 밸브를 열면 입으로 빨아야 돼서 좀 그게 싫었는데, 오늘은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출수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유수 밸브를 열면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네. 에이씨, 요거 항상 설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요 수면 높이하고 요 꺾어지는 걸쳐지는 부분 높이 차가 10cm 이내로 들어오게 항상 유지해 주세요. 그래도 지금 양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마중물을 못 잡고, 가동을 할 때도 이렇게 막 높이 올라와져 있으면은 공회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소음이 되게 크게 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높을 것 같으면 프리필터 같은 걸 달아서 높아질 것 같으면 아예 이렇게 기울여서 쓰시든지, 아니면 잘라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수면 높이하고 요 최고점 하부의 높이 차이는 10cm 이내로 항상. 그리고 둘둘 일산 같은 경우는 Hmax가 1.5m예요 그거 1.5m 그리고 바닥에서 요 수면까지 높이가 1.5m니까 그거보다 더 높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5m 수준에서 맞춰 주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여유있게 한다고 여과기 자체를 들어 올리시면 양정이 되게 부족해지니까 이게 입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공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5m, 그래서 뭐 거기서 한 20cm 정도? 20cm 정도의 편차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또 오늘도 저희 심폐력이 필요한 시간이, 물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그냥 걸쳐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가동하실 때 이렇게 공기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파이프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셔가지고 공기가 같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공기가 계속 들어가서 에어가 계속 차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허니 팁이었습니다. 수면 높이까지 물이 찼는데 조금 물을 더 채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물을 채운 상태에서, 저는 이 차이가 아주 좁은 걸 좋아하거든요. 공기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흔들어서 마저 빼줄게요. 이 정도 몇 번 흔들어서 빼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기울였을 때 공기방울이 보이실 수 있는데 완벽하게 빠지진 않아요. 몇 번 기울였다가 세워서 공기가 어느 정도 빠졌다 느껴지시면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공기방울이 안 나오고 뭐 어쩌다가만 가끔 나오다든지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가동하셔도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두고. 그럼 저희는 처음 설치한 거고, 그리고 여과제 사이사이에도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한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일 정도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음은 조금씩 더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8W의 출력입니다. 근데 작은 어항에서 많이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출수압이 좀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레인바를 설치를 해도. 그럴 경우에는 여기 2213에는 플로우 파이프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오리주둥이라고 하는데 그 출수 면적을 넓혀주는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그걸 달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 디퓨저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Hmax가 1.5m니까 파워 디퓨저를 사용하실 때 400-4651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400-4651이에요. 끝에 출수 노즐이 두 가지 사이즈가 노즐 두 가지 사이즈가 돼 있는데, 저는 이제 12, 16mm로 미리 이렇게 조립을 해놨던 거고요. 한번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4651이 Hmax가 1.5m를 지원하는 제품이니까 이게 딱 2213이 Hmax 1.5m거든요. 여기 파워 디퓨저의 밸브를 열어서 에어레이션 양을 좀 더 많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잠가서 거의 어깨에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나는 잘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액세서리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고요. 보통 처음에 물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수족관에서 권장하는 수족 크기가 보통 2자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작은 어항 같은 경우에는 수질 유지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자 정도 되는 게 좀 초보자분들 딱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더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과제를 추천받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둘둘 13이라든지 둘둘 1호를 많이 추천을 하실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여과제 청소하기가 쉽고 여과제 컨테이너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뭐 이런 액세서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서브 필터를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배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둘둘13 같은 경우, 둘둘13이 조금 다른 여과기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크기라든지 형태적인 것 때문에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보편적인 형태의 여가 시스템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물 생활을 즐기시기에는 아마 둘둘13의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여가기 선택에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아마 제가 드릴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제품을 대표하는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에하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